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주는 병술년, 월주는 신축월, 일주는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하고 같이 비교 분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갖다 놓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신금축월생, 이것도 신금축월생인데 말씀드렸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 신금축월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글자가 어떻게 또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신금이기 때문에 일간은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원령 자체는 축월이 되는 것입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같은 이러한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양금인 경금에 비해서 매우 부드러우면서 유연성도 있고 온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거칠고 투박한 금이기 때문에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내지는 주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게 되면 신금이 녹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이 정화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러분 반지를 토치불로 지지거나 가스불 위에다 반지 올려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비싼 반지를 갖다가 망쳐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보석 반지가 매우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금이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건, 이 계절은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동절이에요. 동절, 매우 추운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겨울에는 모든 만벌이 얼게 되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에 해당이 되죠. 토왕절. 그래서 축월은 축토 자체가 토이지만 축월은 매우 얼어져 있는 동절이기 때문에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얼어 있는 동토와 같은 겁니다. 동토. 이 토만 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일주, 신의 일지의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축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겨울이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가 얼어 있죠. 얼음과 같이 땡땡땡땡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간이 됐던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해동해야지만 한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얻게 되고요. 따뜻한 온기를 얻어야지만 물도 녹게 되고 땅도 녹게 되고, 그 다음에 일간인 신금 자체도 따뜻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7살에 해당이 되죠. 7살. 그래서 신금이 7살 정화를 보게 되면 약간 신금이 토치불, 가스불과 같아서 정화는 좀 위협스러운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관인 병화,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 그래서 축월에는 반드시 병화가 있는 것이 정화가 있는 것보다는 조후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그런 공력에서는 월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술토가 있겠고요, 축토가 있겠고 해수가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매우 미약합니다. 물론 술토 안에 정화가 들어서 있어서 병화가 간신히 통근한다 하더라도 병화가 매우 미약한 것이죠. 그 다음에 축월에 해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방합이 되는 겁니다. 준방합. 그러면 지지로 수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수가 세력이 어느 정도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짜여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중요한 것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꺼내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이 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를 얻어야지만 병화가 세력을 얻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갑오시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생시가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좀 원격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병화가 5에 뿌리를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 해 통근해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좀 생조해 줄 수는 있으나, 물론 이제 이게 같이 붙어 있었을 때 생조해 주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좀 더 원활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러한 생조해 주거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택배비라든가 항공요금 같은 것이 많이 들게 되는데, 같이 옆집에 있는 사람은 금방이라도 김치 담아 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김치 담가서 보내게 되면, 특히나 배로 보내게 되면 김치가 쉬어 꼬부라져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근할 때도 바로 밑에서 통근하거나 아니면 원령에 통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멀리 통근하게 되면 통근되고 생존은 받는다 하더라도 매우 좀 원활치 못한 그런 생존을 받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병화가 이렇게 생시를 잡아 주어야지만 병화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따뜻하게 조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우가 되어야지만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오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임진시 같은 것이 되게 되면, 임진시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신금 자체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축월의 엄동설 안에 해수까지 있는 중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갖게 되니까 이 임수는 병화를 갖다가 파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병화가 파극돼서 약해지게 되면 이 전국이 다시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금 입장에서 임수가 좋다 하더라도 임진시 같은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물론 개수가 투출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병화가 시지에 있는 사화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사해 상충이 되게 되면 사화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해수도 깨지게 되면 사주 전반이 매우 불안한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무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왕절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지에도 술토가 있겠고요, 시지에도 술토가 있는 중에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인성이 너무 많게 되는 것이고요. 인성이 많게 되면 모왕자쇠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모왕자쇠하게 되면 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왜냐하면 인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 받는 것만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하는 것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해당이 되고요. 신금이 일지해수를 보고는 있지만 다 토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토가 언제 어떻게 이 해수를 갖다가 매몰시켜 버릴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경도 많이 예민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근데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축월에 한기가 만나서 추운 중에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 병화가 용신인데 축월에 토왕절에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죠.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병화가 어떻게 되냐면 회광이 되는 거예요. 회광. 그러면 그나마 뿌리 없는 병화라도 좀 있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것이 나한테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관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사주가 여자라고 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남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직장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병화 자체가 축월에 매우 약하죠. 그 중에서 그런 중에도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병화가 어떻게 돼요? 설기가 과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주가 여명이 뭐예요? 인성이 너무 과다하면, 너무 많게 되면은 관성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남자가 있긴 한데 만나는 남자마다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투출되어 있으니까 번듯한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무능해진다거나 또 월간에 신금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 사주가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관성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남편 덕이 좀 없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가 정유대운 때 정유대운 오게 되면은 정화가 온다 하더라도 이 정화 자체가 뿌리가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요. 이 정화가 온다 하더라도 사주 원국 자체에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과절되는 거예요. 근데 대운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축 회금하게 되죠. 유축 회금하게 되니까 토가 다시 금이 왕해지게 되니까 일간도 왕해지게 되고 기사대운 같은 그러니까 정유대운 기사년 같은 경우에는 자 월지 대운 세운에서 사유축 회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금은 왕해지는데 토금이 왕해지는 반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전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있던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준다거나 내지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남편과 사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자의 사주가 인성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뭐예요? 많은 인성이 관성을 설계하기 때문에 관성이 무기력해지게 되고요. 그와 같으면 특히 여명 같은 경우 남편 덕이 있다 없다. 남편 덕이 박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명식 이렇게 한번 비교 명식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